IT 닥터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사주학 기초부터 활용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연재 시리즈로 사주 명리학 취미로 배우기 제3강 영상 콘텐츠입니다. 본 영상 콘텐츠 제작은 도서출판, 필통, 책 제목, 취미로 배우는 사주학, 저자 이상부 박사가 제공하는 저작권 허락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전부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저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주에서 육친을 정하는 방법과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등의 육친이 나에게 힘과 덕이 되는지 아니면 우환이 되는지 육친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주는 한 폭의 인생 풍경화다라고 말하는 저자 이상부 박사가 제공하는 사주학 제3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학 세계관은 주인공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변화하는 천간과 지지, 변화로 인간의 운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운세를 타고나더라도 평생을 잘 살 수 있다거나 반대로 나쁜 운세로 태어나서 평생을 나쁘게 산다거나 하는 시계의 단정적인 결정론적 입장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간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운이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삶이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시간이 흐르는 변화에 따라 운이 바뀐다고 보는 것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사주학은 주인공의 사주와 시간의 변화인 대운, 세운 등의 천간과 지지, 음양오행을 비교하여 이 관계를 살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인 천간과 땅의 변화인 지지를 결합시킨 60개의 수를 만들어 음양오행의 사상과 결부시켜서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간의 간지를 적용하고 관찰해서 그 사람의 운세를 해석하는 것이 사주명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주의 육친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형제, 처자를 일컬어 육친이라 부릅니다. 사주학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천간과 지지를 대조하여 생화극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육친을 정하는데 부모, 형제, 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릅니다. 비견과 겁재를 비겁이라 부르고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 부르고 편재와 정재를 재성이라 부르고 편관과 정관을 관성 또는 관살이라 부르며 편인과 정인을 인성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10가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처자를 모두 나타내므로 사주학에서 육친이라 부릅니다. 사주학에서 육친은 다른 말로 육신, 십신, 통변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본 영상에서는 육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신의 뜻은 귀신이라는 단어가 아닌 귀신 또는 길신의 준말을 의미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육친의 상호관계를 보고 가족, 성격, 직업, 운명 등을 해석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일주의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을 의미하므로 육친은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천간과 지지를 대조하여 육친의 이름을 붙입니다. 사주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천간과 대조하여 육친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도 일간과 같습니다.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같지만 음양은 일간과 다릅니다. 식신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같습니다. 상관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다릅니다. 편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같습니다. 정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다릅니다.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같습니다.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다릅니다. 편인은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같습니다. 정인은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은 일간과 다르고 인수라고도 부릅니다. 비겁은 비견과 겁재를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고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를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고 관성은 편관과 정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관살이라고도 부르며 인성은 편인과 정인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육친의 이름을 정할 때 비교 기준 오행과 다른 오행의 음양이 다르면 정이라 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이라 합니다. 음양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양이 양을 또는 음이 음을 상극하는 작용력의 힘은 100%이지만 양이 음을 또는 음이 양을 상극하는 작용력의 힘은 대충 5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비견이 비견을 도와주는 힘은 100%이지만 겁재가 비견을 도와주는 힘은 50% 정도입니다. 비견이 식신을 도와주는 힘은 100%이지만 상관을 도와주는 힘은 50% 정도입니다. 비견은 편재를 100% 극하지만 정재는 50% 정도만 극합니다. 비견은 편관으로부터 100%의 극을 당하지만 정관으로부터는 50% 정도의 극만 당합니다. 비견은 편인으로부터 100%의 도움을 받지만 정인으로부터는 50% 정도의 도움을 받습니다. 육친의 상호간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해주고 관성을 극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해주고 인성을 극하고 인성은 비겁을 생해주고 식상을 극하며 관성은 인성을 생해주고 비겁을 극합니다. 육친 간의 생극작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므로 육친 간의 생극작용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재생 식관극, 재관생 재인극, 인비생 인식극, 관인생 관비극과 같은 방법으로 암기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육친의 표현은 일간과 다른 간을 대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지지의 육친을 정하는 방법은 지장간의 정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타내므로 지지의 사와 오 및 해화자는 음양 오행과 육친의 구분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의 사주 해석 시에는 사주 명식에서 주인공의 지장간의 초기, 중기, 정기를 구하여 이것을 가지고 지지의 육친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사주 해석 시 지지의 정기만을 가지고 육친을 정하여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지지와 대조하여 육친을 정한 지지육친은 표와 같습니다. 사주에서 비견 육친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사주의 일간과 오행 및 음양이 같으며 일간에게 100% 힘을 보태줍니다. 가족 관계로는 형제자매를 나타내고 사회적 관계로는 친구, 직장 동료, 나와의 경쟁 상대자를 의미합니다. 비견이 많으면 다음이 특성이 나타납니다. 비견의 특성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며 속박을 싫어하며 협동심과 양보심이 적어서 분쟁이 생깁니다. 과단 독행함으로 독자적인 개척의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합니다. 비견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립하며 부모 형제와 경제적 문제로 분쟁이 심하고 주위로부터 모함을 받기 쉬우며 공동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며 처자와의 인연이 박복하고 평생 노고가 많습니다. 여자의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색정으로 문제가 많고 가정불화도 자주 생깁니다. 인연간에 비견이 있으면 손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거나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간에 비견이 있으면 형제자매가 있고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서 관살이 극제하지 않으면 성격이 조금 난폭합니다. 시간에 비견이 있으면 나의 재산을 양자가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견이 공망되면 남자는 처를 해치고 아버지와 인연이 적으며 여자는 남편과 자신의 덕이 없고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비견이 묘, 사, 목욕과 동주하면 형제가 일찍 죽는 일이 있고 형, 충, 파, 해가 되면 형제나 친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견과 겁재가 동주하면 결혼 운이 늦고 아버지와 사별하며
부부간에는 정이 없고 형제와는 화목치 못합니다. 여자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많으면 독신으로 지내던가 첩이 되는 수가 있고, 비견이 많고 관살이 약하면 부부간에 애정이 없고, 비견과 겁재가 동주하면 부부가 화목하지 못합니다.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직업은 고용직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이나 업무가 적합합니다. 겁재는 정제의 칠살이 되어 나의 부인과 재물을 극하여 빼앗아감으로 재를 겁탈한다는 의미로 겁재라 부릅니다. 겁재는 일간에게 50% 정도의 힘을 보태줍니다. 겁재는 일간과 오행은 같지만 음양은 다르고, 가족관계는 형제자매 및 남편의 첩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형제자매, 시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관계로는 친구, 직장 동료 나와의 경쟁 상대자를 의미합니다. 겁재는 비견과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며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는 것이므로 흉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견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배우자를 극하는 것이 강하고 재를 파하는 것도 강합니다. 교만불손하고 투쟁이 강하며 손재, 이산, 고초 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주에 겁재가 많으면 다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고집과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인격이 낮지만 겁재가 희신이 되면 솔직하고 허식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 배우자와 자녀를 극해하고 구설수가 많으며 형제자매, 친구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 쉽지만 정관이 있으면 이러한 나쁜 특성은 제압됩니다. 그러나 편인이 있으면 이런 나쁜 특성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비견과 겁재가 많으면 형제가 많습니다. 타인과의 공동사업인 동업은 아주 부적합하고 독립적인 자유업이 적합합니다. 사주 중에 어느 한 주라도 천간과 지지가 모두 겁재로 구성되면 일찍 부친과 사별하고 배우자도 이별할 수 있으며 동업을 하면 파탄하게 됩니다. 여자의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결혼을 싫어하여 독신녀로 늙는 수도 있고, 팔자도 세어서 고독합니다. 신강하면서 일지에 겁재가 있으면 배우자와 상사이별하지만 정관이 있으면 면할 수 있습니다. 겁재와 상관이 동주하면 무례한입니다. 년주나 월주에 겁재가 있으면 장자는 되지 못하고, 시주에 겁재와 상관이 동주하면 자손에게 해롭습니다. 겁재와 상관 혹은 겁재와 양인이 동주하면 각종 재화를 당하지 않으면 단명하거나 극빈해집니다. 직업은 고용직보다 독립적인 직업이 적합하며 동업은 불가합니다. 겁재는 육친 중 제일 흉한 것입니다. 식신은 음식의 신으로서 수복신이라고도 하는데, 식신은 재를 생하여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칠살인 편관을 극하여 나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육친 중에서 제일 길한 것입니다. 식신은 일간이 100% 생해주는 오행으로서 음양도 일간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손자, 장인, 장모, 조카, 사위를 의미하고 여자는 자식, 손자, 친정의 조카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부하 직원을 의미합니다. 사주에서 식신이 잘 조화되면 건강하고 장수하며 명랑하고 총명하며 복록이 많고 재가 윤택하고 인의도덕이 깊고 자녀의 복도 많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질이 비견을 만나면 더욱 좋아지지만 편인을 만나면 이러한 길조는 사라집니다. 식신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지 않아 투쟁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으므로 동업으로는 적합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약해서 독립심이 결여됩니다. 사주에 식신이 많으면 다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비천한 행동을 하며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다정하여 여자는 이성의 유혹이 많아 호색으로 첩이 되거나 과부가 되고 창녀나 기생이 되기 쉽습니다. 식신이 4개이면 부모 덕이 없고 신체가 허약하며 식신이 많고
편관이 희미하면 자식이 없고 신체가 허약합니다. 식신이 한 개만 있으면서 월지 혹은 시지에 걸록이 있으면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식신이 한 개만 있으면서 정관이 일지에 있으면 부귀한 사주입니다. 식신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좋은데 특히 월지에 있으면 더욱 길해집니다. 식신이 월주에 있고 정관이 시주에 있으면 크게 발전하며 관으로 진출하면 크게 출세합니다. 식신과 편관이 동주하면 노고가 많은데 편인이 사주에 또 있으면 큰 재해를 입습니다. 식신이 있고 편인이 없으면 평생 동안 큰 도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늙어서 먹을 것이 없거나 아사할 수가 있습니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평생 동안 노고가 많으며 명이 짧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으며 신체가 왜소하거나 추합니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여자는 산액이 따릅니다. 여자 사주에서 시주에 식신과 걸록 혹은 식신과 제왕이 동주하면 자식은 크게 발달합니다. 비견, 겁재 등이 식신을 생황해주고 편인을 만나지 않거나 식신이 형, 충, 파, 해 안 되면 부귀하고 존경을 받으며 신체 건강하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식신이 사, 절, 병, 목욕 등을 만나면 자식이 불효하거나 극자하는 수가 있으며 식신이 형충되면 어머니와 이별수가 있습니다. 식신이 사, 절, 목욕 등을 만나거나 형충되거나 편인이 파하면 직업이 천하고 복이 없습니다. 상관은 나의 관록이 되는 정관을 극하여 해치고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관은 일간이 50% 정도 생해주는 오행으로서 음양은 일간과 다릅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손녀, 조모, 외조부를 의미하고 여자는 자식, 조모를 의미합니다. 상관의 특성은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항적이면서 투쟁적이고 교만하여 타인을 얕보고 솔직하여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과격하고 총명영리합니다. 상관이 많으면 자식을 극해하지만 신앙이면 예술가, 종교가, 음악가로서 명성을 얻습니다. 인연주가 모두 상관이면 명이 짧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인연간에 상관이 있으면 부모 덕이 크지 않습니다. 인연주와 월주에 상관이 있으면 부모 처자에게 해롭고 여기에 겁재가 또 있으면 평생 동안 노고가 많고 생가는 빈천합니다. 인연주에 상관이 있고 월주에 재성이 있으면 복록이 있고 연주와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남녀 모두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월주가 모두 상관이면 형제에게는 버림받고 부부는 이별합니다.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처와 자식이 해롭지만 시주에 재성이 있으면 소년 시절에 크게 발전합니다.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자손에게 해롭습니다. 상관이 12운성의 사와 동주하면 질투심이 강하고 성질은 우유부단합니다. 사주에 상관, 정관이 있으면 호색다음하고 상관이 양인과 동주하면 부친에게 해롭고 남의 집 하인이 되기 쉽습니다. 여자 사주에 상관이 많고 재성이 없으면 청상과부가 되기 쉽고 상관이 편인과 동주하면 남편과 자식복이 없고 정관이 약하면서 상관이 많으면 남편과 사별하지만 상관이 공망되면 이를 면합니다. 여자의 사주에서 연주에 상관이 있으면 산액이 있고 일지에 상관이 양인과 동주하면 남편이 횡사합니다. 편재는 중인의 재물이므로 곧 남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편재는 일간이 100% 극하는 오행으로서 음양은 일간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아버지, 첩을 의미하고 여자는 아버지, 시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사주에서는 편재나 정재가 하나만 있어 식상의 생을 받거나 신왕의 제국의 구성을 좋아하지만 신약의 재성이 많으면 아주 불리합니다. 투기성이 있고 타인과의 교제에는 수완이 있습니다.
남자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첩을 두며 여자는 아버지나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제가합니다. 사주에 편재가 많으면 남자는 바람기가 많고 어머니와 일찍 이별하거나 처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첩을 가지며 주색을 좋아하고 다육다정하지만 타향에 가서 성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주에 편재와 정재가 많이 혼잡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많거나 첩을 거느립니다. 년주에 편재가 있으면 집안의 재산을 반드시 상속하며 조상의 업무를 계승하고 연주의 간지가 모두 편재이면 양자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주에 편재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월주에 편재가 있으면서 시주에 겁재가 있으면 선부후빈합니다. 일간이 신왕하고 편재가 왕성하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합니다. 편재가 12운성의 장생과 동주하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화목하고 편재가 묘와 동주하면 아버지를 일찍 사별하고 편재가 목욕과 동주하면 아버지가 풍류를 좋아하고 편재가 공망되면 아버지의 덕이 없습니다. 편재가 편관과 동주하거나 편재가 비견과 동주하면 아버지의 덕이 없고 여자 때문에 재산을 잃습니다. 여자 사주에 편재가 많으면 재복이 없고 재가할 수도 있으며 편재가 12운성의 쇠와 동주하면 남편과 일찍 사별합니다. 일간이 신강하면서 편재도 왕성하면 다재다능하고 큰 돈을 만지면서 평생을 즐겁게 보냅니다. 정재는 없고 편재만 있으면 이 편재를 부인으로 봅니다. 편재격은 사업가의 자질이 있고 돈의 규모도 크며 쓸 때는 아끼지 않고 쓰며 의협심도 강합니다. 정재는 개인에게 고정된 재물로서 자산, 처, 명예, 번영 등을 의미합니다. 정재는 일간이 50% 정도 극하는 오행으로서 음양이 일간과 다릅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정처, 고모, 형수, 처형을 의미하고 여자는 시댁 형제, 고모, 고모부 등을 의미합니다. 정재는 자산, 명예, 번영, 길상, 복록, 근면, 성실, 신용, 총명, 의협심, 부지런함 등을 나타냅니다. 금전관계는 인색한 면이 많고 고지식하며 온화한 인품입니다. 잘 조화된 정재가 있으면 좋은 아내를 얻어서 복록을 누리지만 정재가 많이 있으면 바람을 피워서 재산을 파하고 어머니와 이별하기 쉬우며 일간이 신약하면 재산을 모으기가 어려워 빈하게 됩니다. 년간의 정재가 있으면 조부가 부귀했고 연주와 월주에 정재와 정관이 있으면 부귀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월간에 정재가 있으면 부지런합니다. 월지에 정재가 있으면 호문숙녀인 아내를 얻고 독실단정하여 인망이 높으며 모든 일은 성실원만하게 처리하고 검소하여 저축심이 있지만 정재가 12운성의 묘와 동주하면 금전관계는 아주 인색합니다. 정재는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일지에 있는 것이 좋으며 정재는 천간보다 지지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지에 정재가 있으면 반드시 아내의 내조가 있습니다. 시간에 정재가 있으면 성질은 조급하지만 자수성가하고 시간에 정재가 형, 충, 파, 해가 되지 않고 겁재가 없으면 아내와 자식들은 길합니다. 고중의 재는 금전관계에 대하여 아주 인색하고 재가 왕성하면 재의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정재와 편재가 혼합되면 남녀 모두 바람기가 있습니다. 천간에 정관이 있고 지지에 정재가 있으면 고귀해집니다. 정재와 정관이 가까이 있으면 현명한 아내를 얻고 정재와 식신이 가까이 있으면 아내의 내조가 있습니다. 재성이 왕성한데 인수가 있으면 아내와 자식은 착하며 자녀가 발달하여 노후가 안락합니다. 여자 사주에 정재와 정인이 서로 파하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고 정재와 정인이 너무 많으면 음란합니다. 여자 사주에 정재와 정관, 정인이 있으면 재색을 겸비하지만 정재가 너무 많으면 빈천해집니다. 정재와 겁재가 동주하면 아버지의 덕이 없거나 빈곤하며 정재가 공망되면 아내와 인연이 박하고 재도 얻기 어렵습니다. 여자 사주에 재성과 인성 두 가지가 많으면 화류계, 창녀 등 음천한 직업을 가집니다. 편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편관이 국가, 관록 등의 관으로 착용하면 관성이라 부르지만 질병, 재앙 등의 살로 작용하면 칠살이라 부릅니다. 편관은 일간을 100% 극하는 오행으로서 음양이 일간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아들을 의미하고 여자는 남편, 정부, 남편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편관이 정관과 섞여 있으면 이 편관은 정부로 보고 정관은 없고 편관만 있으면 이 편관은 남편으로 봅니다. 편관의 특성은 과격하고 성급하며 분노를 잘하고 자비심이 부족하며 투쟁적이고 포악합니다. 총명하고 권병은 있고 고독하며 권력의 힘을 믿고 행패를 부리는 경향은 있지만 군인이나 여러 사람의 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편관이 잘 조화되면 부귀해집니다. 식신이 편관을 제어하면 이러한 나쁜 특성은 억제되지만 편제가 편관을 생하면 나쁜 특성은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년주에 편관이 있으면서 장남이면 부모에게 좋지 않지만 제매이면 괜찮습니다. 월주에 편관이 양인과 동주하면 어머니와 일찍 헤어집니다. 년주나 월주에 왕성한 편관이 있으면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지에 편관이 있으면 총명하고 영리하지만 성격은 조급합니다. 시주에 편관이 있으면 강직하고 불굴의 기상을 가지며 일간이 강하면 자식 복이 많고 일간이 약하면 자식 복이 적습니다. 일지에 편관이 있으면서 흉작용을 하면 부부 사이는 원만하지 못하고 처는 거칠고 변덕스럽습니다. 편관이 양인 및 괴강과 동주하고 군인이 되면 큰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고 편관이 편제와 동주하면 아버지의 덕이 없습니다. 편관과 식신이 있으면 부귀하지만 식신이 너무 많거나 일간이 신약하면 비난하게 됩니다. 편관이 왕성한 정인과 있으면 문관으로 출세하고 왕성한 편관이 정인과 있으면 무관으로 출세합니다. 편관이 정관과 있으면 관사론잡이라 부르며 호색다음하여 잔 근심이 그치지 않고 여자는 바람기가 있어 정부를 둡니다. 여자 사주에서는 편관이나 정관이 한 개만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관사론잡이 되면서 삼합이 되면 음란함이 극치를 이루고 편관이 5개면 창부가 되며 편관이 많고 정관이 있으면 부모 덕이 없고 제가합니다. 여자 사주에 한 개의 편관이 있고 식신과 양인이 있으면 팔자는 좋지만 성격은 강강하고 편관이 많이 있고 정제와 편제가 있으면 남편 외에 반드시 정부를 둡니다. 여자 사주에 편관이 12운성의 장생과 동주하면 고귀한 남편과 인연이 있고 편관이 목욕과 동주하면 남편이 풍류를 좋아하면서 바람기가 있고 편관이 묘와 동주하면 사별합니다. 여자 사주에 정관은 없고 편관만 있는데 식신이 왕성하면 남편과 사별합니다. 편관이 퇴과하면서 재화하는 오행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정관은 국가와 관록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일간을 50% 정도 극하는 오행으로서 음양은 일간과 다릅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딸, 조카를 의미하며 여자는 남편과 조모를 의미합니다. 정관의 특성은 근면, 성실, 신용, 명예, 자비, 덕성, 공정, 검소하며 품행이 단정한 군자형입니다. 정관이 많으면 가계가 넉넉지 못하고 큰 재화를 당하며 여자는 정부를 두거나 제가합니다. 재성이 정관을 생해주면 길조는 더욱 좋아지지만 상관이 극하면 길조는 없어지고 해로워집니다. 정관이 잘 조화되면 온화하고 영리하며 정직, 성실하고 근검절약성이 있고 외모도 아름다우며 음성도 맑고 이상적인 인품을 소유한 군자형입니다. 년주에 정관이 있으면 소년 시절부터 발달하고 장남이나 차남으로 태어나도 가계의 후계자가 됩니다. 월주에 정관이 있으면 평생 동안 복록이 있고 월지에만 정관이 있으면 복록이 있으며 정인이 있으면서 형, 충, 파 해되지 않고 대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대부귀해집니다. 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총명영리하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현명한 아내를 얻고 자수성가하며 여자는 귀부한 남편과 인연이 있습니다. 시주에 왕성한 정관이 있으면 현량하고 귀한 자식을 얻으며 노후에 복록이 있습니다. 남자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없으면 자식이 없고 정관이나 편관이 있으면서
쇠약하면 자식 복이 약합니다. 여자 사주의 정관과 장생이 동주하면 고귀한 남편과 인연이 있고, 정관과 재성만 있으면 남편 복이 많은데 여기에 관성이 공망되면 남자는 자식을 잃거나 직장과 관로군이 없고, 여자는 남편 복이 없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정관이 공망과 12운성의 사합묘, 절과 동주하면 남편 복이 없고, 정관이 목욕과 동주하면 남편이 색정을 좋아합니다. 편인은 복과 수명을 의미하는 식신을 100% 극함으로 도식이라고도 부릅니다. 편인은 일간을 100% 생해주는 오행으로서 음양도 일간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계모, 유모, 이모, 조부를 의미하며 여자도 계모, 유모, 이모, 조부를 의미합니다. 편인이 많으면 고독, 이별, 생난, 박명, 파재, 병재, 실권, 변덕, 용두삼이, 고집쟁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유업이나 편업에 적합하며 학자, 의사, 약사, 발명가, 종교인, 예술인, 역학인, 창조적인 직업도 좋습니다.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편인이 도식이 아닌 정인에 작용을 하여 길하게 되지만, 일간이 신강할 때는 흉의 작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편재가 편인을 적절히 제어하면 편인의 흉조는 사라집니다. 편인이 많으면 아내와 자식 복이 박하고 부모와 일찍 이별하며 명예가 손상되고 각종 재화가 발생합니다. 년주에 편인이 있으면 조업을 파합니다. 월지에 편인이 있으면 편업에 적합한 학자, 의사, 약사, 발명가, 배우, 예술가, 역학 등의 직업이 좋습니다. 월지에 편인이 있으면서 다른 주에 재성과 편관이 있으면 귀부해집니다. 일지에 편인이 있으면 부부간에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배우자는 게으르고 나약합니다. 편인이 있으면서 편관과 식신이 있으면 신체는 왜소하지만 제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편인이 중첩하면 용모는 추하고 편인과 인수가 있으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간이 신약한데 편인이 태과하면 배우자와 자식을 상합니다. 편인이 많으면 자식성이 상하므로 노후가 외로워집니다. 편인이 12운성의 장생과 동주하면 어머니의 덕이 없고, 제왕과 동주하면 계모 때문에 고생하고, 목욕과 동주하면 계모의 양육을 받고, 12운성의 쇠, 병, 사, 절, 묘와 동주하면 노고가 많으면서 편친과 이별합니다. 여자 사주에 편인이 왕성하고 식신이 약하면 자식 두기가 어려우며 유산 및 난산이 있고, 편인이 왕성하고 관성이 약하면 남편 복이 없습니다. 일간이 왕성하고 편인이 적절히 재화되면 복록이 많고 평생 행복하지만, 일간이 신약한데 편인이 많던가 편인이 형, 충되면 명이 짧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정인은 인수라고도 부르는데, 인수는 관인의 끝꼭지에 매달아 놓은 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리는 관인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믿고 의지할 존재는 친어머니이므로, 정인 인수은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정인은 일간을 50% 정도 생해주는 오행으로서 음양은 일간과 다릅니다. 가족관계에서 남자는 친어머니, 장모, 손자를 의미하며 여자는 친어머니, 손자를 의미합니다. 정인이 잘 조화되면 지혜, 총명, 학문, 인애, 자비, 현모양처, 덕성이 있고 종교심이 깊고 군자와 대인의 품격을 가지면서 행복을 암시합니다. 또한 공부에 소질이 있고 명예와 제복이 있고 무병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정인이 많으면 좋은 길조는 사라지고 나쁜 흉조만 나타납니다. 즉, 정인이 많으면 도식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주에 정인이 많으면 인색하거나 게으르며 자식이 적거나 불효하고 아내와는 이별하는 경향이 있고, 계모나 유모가 있으며 여자는 자식 복이 없고 친어머니와 이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년간에 정인이 있으면서 초년대운이 좋으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조상의 덕이 많습니다. 년주에 정인이 있으면서 상하면 조업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년간에는 정인이 있고 월간에는 겁재가 있으면서 2년간의 정인이 쇠, 병, 사, 묘 등과 동주하면 본인이 아닌 동생이 재산을 상속합니다. 년주나 월주에 정인이 있으면서
이 정인이 왕성하고 상하지 않으면 부모의 덕이 많고 부모는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월주에 정인이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에 있는 것이 좋은데 월주에 정인이 있으면서 형, 충 되지 않으면 학문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월지에 정인이 있으면 이러한 명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또한 부모의 복도 많으면서 용모와 인격이 높습니다. 시주에 정인이 있으면 지력이 뛰어나며 자손은 발달하고 자식 복이 있고 자식은 교묘한 재주를 가지지만 자식 수는 적습니다. 정인이 일주와 시주에 있으면 자수성가합니다. 년주나 시주에 정인이 있고 월주에 재성이 있으면 길해집니다. 정인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고 금전관계는 인색합니다. 정인과 편인이 많이 혼잡되면 재성이 있어야만 길해집니다. 정인이 있는데 정제가 많으면 모든 일에 막힘이 많고 일찍 어머니와는 이별하며 재성운을 만나면 악사합니다. 일간이 왕한데 정인이 많으면 자식은 적고 빈곤해집니다. 정인이 상하지 않으면 평생 복록이 많습니다. 정인과 편관이 있으면 성격이 난폭합니다. 정인과 편제가 동주하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며 식신과 동주하면 신용과 존경을 받습니다. 정인이 재성과 동주하면 아내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나쁘고 상관과 동주하면 어머니와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일간이 왕성한데 정인이 왕성하면 주색을 좋아합니다. 정인이 12운성이 걸록과 동주하면 일가가 왕성할 때 태어났고 관대와 동주하면 좋은 가문의 자손이고 장생과 동주하면 부모가 용모단정하며 특히 어머니가 현명합니다. 정인이 12운성의 사묘, 절, 병과 동주하면 부모 덕이 없고 양인과 동주하면 몸과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많고 목욕과 동주하면 어머니는 청산과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 정인과 정제가 있으면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나쁘고 정인이 있고 정제가 많으면 음란하거나 천박한 여자가 됩니다. 정인이 많으면 도식의 작용이 되어 복도 없고 단명합니다. 사주에서는 생조와 억제가 적합해야 하는데 생조나 억제가 너무 강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수가 많은데 목이 적다면 수의 생조를 너무 많이 받은 목은 썩고 부패해서 흉이 됩니다. 즉 육친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오행인성이 너무 많으면 자식의 오행이 나쁘게 되어 자식이 해를 받습니다. 금은 약한데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목을 치면서 금이 부러집니다. 즉 여자 사주에서 남편 오행인 정관이 너무 강하면 자식 오행 상관이 해로운 것입니다. IT 닥터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남자 음력 1956년 3월 11일 오전 10시 출생자의 사주를 분석하여 부모, 형제, 처자의 육친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주는 옛날 중국식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지만 한글 세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어 쓰기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만세력을 이용하여 사주 간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1강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제1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사주에서 아버지는 편제로 판단하고 어머니는 정인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는 비견으로 판단하고 아내는 정제로 판단하지만 정제가 없으면 편제로 판단하고 자식은 편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주의 오행 중에서 아버지를 의미하는 편제인 월간 임수는 연지에 통근되어 있으므로 임수의 힘이 강한데 또한 연지와 시지가 사신육합수가 되므로 재성의 힘이 왕합니다. 연간과 월간이 병임충하지만 월간과 시간이 정임한목하여서 충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월지가 등령이고 일지 오화오행은 양인이며 12운성도 강하여 이 명식의 일간은 아주 강합니다. 위 명식에서 재성이 왕하므로 아버지와 배우자는 천수를 누리고 어머니 육친 인성도 강하므로 어머니도 천수를 누릴 것입니다. 위 명식과 같이 정제격의 정인이 있으면 부모의 힘과 덕을 얻지만 격이 아닌 정제의 정인이 교집하면 처와 어머니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위 명식과 같이 일간이 아주 강한데
정인과 편인이 있으므로 형제가 있더라도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사주 해석시 관성으로 자식 관계를 판단하여 해석하는데 이 사주 원식에서는 관성이 없어 자식이 없을 것 같지만 월지의 초기 장간에 을목정관이 심장되어 있고 월간과 시간이 정임한목으로 관성이 나타나므로 자식은 있습니다. 위 명식과 같이 재성이 왕한데 인수가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식은 어질고 착하며 자녀가 발달하여 노후가 안락하게 됩니다. 재성은 사고 중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때는 재성이 충이 되어서 창고가 열려야 개운합니다. 만일 명식에서 충이 되지 않으면 행운에서 충이 되는 시기에 발복합니다. 위 명식은 월지진에서 정제격이 되고 충이 되지 않으므로 행운에서 수로행이 오면 진술충이 되어 개운하여 발복합니다. 위 명식과 같이 사고에서 정제가 되면 스스로 생황해져서 재물이 풍부합니다. 정제격에 재가 왕하면 위 명식과 같이 정인이 꼭 있어야 하고 여기에 정관이 있으면 틀림없이 부귀하게 됩니다. 이 명식에 정관만 있다면 부귀의 명으로 금상천하인데 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월간과 시간이 정임한목하여 관성으로 나타나고 월지 초기 지장간에 을목정관이 나타나므로 아주 좋은 부귀한 사주입니다. 위 명식은 재물도 양호하고 특히 월지진 우행이 충이 되는 술의 행운에 발복합니다.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여 용신 구하는 방법, 성격, 직업, 질병 등의 설명은 시간 관계로 이 영상의 시간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차후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IT 닥터 채널에 있는 수많은 영상을 모두 확인하여 필요한 영상만 시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영상 왼쪽 아래에 노랑 둥건 IT 닥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러 메뉴 중에서 동영상 터치합니다. 그러면 IT 닥터 채널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표시됩니다. 이들 동영상들 중에서 필요한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육친을 정하는 방법과 육친의 기륭작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활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주 명리학 취미로 배우기 연재 시리즈 영상을 계속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